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왼손잡이, 부업처럼 시작된 변신. 21살, 젊은 투수가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팔을 내렸고 구속은 148km/h까지 나왔다.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다. 지난 7월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나는 프로 무대에서도 경쟁력이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다. 최소한 하나의 특별한 장점이 필요하다고. 프로 투수에게 투구 폼을 바꾸는 것은 큰 결정이다. 오랜 시간 단련해온 움직임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커리어 전체를 걸 수 있는 도박과도 같다. 게다가 투구 팔 하나만으로 경쟁력을 인정받던 왼손 투수가 과감히 팔을 내렸다.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다. 주인공은 롯데 자이언츠의 장세진, 21살. 그가 군 복무를 마친 후 선택한 길은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다. 10라운드 지명, 그리고 첫 시즌. 군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세진은 2023 신인 드래프트 10라운드, 전체 93순위로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다. 키는 180cm로 특별히 크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반사신경과 경기 운영 능력 덕분에 처음에는 유망한 선발 투수로 평가받았다. 왼손 투수라는 희소성도 한몫했다. 1년 차에는 백업 선수 신분임에도 뜻밖의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다. 6월 8일 KT 위즈전에서 등판한 장세진은 정윤주의 희생번트를 유도하며 아웃을 잡았다. 짧은 등판이었지만 프로 무대에서 아웃을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었다. 하지만 이틀 뒤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는 김현준에게 3점 홈런을 허용하며 첫 인상을 무너뜨렸다. 프로가 되기 위한 장벽은 높았다. 결국 그는 곧바로 1군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퓨처스리그에서는 18경기에서 28이닝을 던지며 1승 1패, 1홀드, 평균 자책점 3.22를 기록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 그리고 81mm 박격포, 뜻밖의 개시. 첫 시즌을 마친 다음해 1월, 장세진은 군에 입대했다. 군대 생활은 모든 선수에게 큰 도전이다. 야구를 떠나 2년이라는 시간은 감각을 잃게 만들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존재한다. 장세진이 군 복무 중 특기한 것은 보병이었고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81mm 박격포였다. 원래는 훈련소에서 보조 교관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훈련을 시작해보니 너무 힘들었다. 결국 보조 교관은 포기했지만 이상하게도 남은 건 오직 81mm 박격포뿐이었다. 장세진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미소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로써 장세진은 정훈, 김도규, 고승민과 함께하는 롯데 81mm 박격포 훈련팀의 새 멤버가 되었다. 보병이 다루는 무기 중에서도 박격포는 가장 무겁다. 자연스레 몸이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81mm 박격포는 약 40kg에 달한다. 들고, 이동하고, 설치하고, 발사하는 과정 자체가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이었다. 장세진은 박격포 훈련을 통해 상체와 하체를 자연스럽게 강화했다. 심지어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박격포 사격 연습 중 기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훈련을 해서 이틀 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정말 당황했어요. 다행히 이틀 뒤에 회복했죠. 그렇게 군대 생활을 이어가던 장세진에게 현실이 다가왔다. 올해 7월 그는 정식 선수에서 육성 선수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구단이 더 이상 그를 경쟁력 있는 선수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장세진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올해 7월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나는 프로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군 복무를 하는 동안 동기들은 나보다 앞서 나갔고 후배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장세진은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최소한 하나의 특별한 장점이 필요했다. 왼손 투수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다. 무언가 특별하고 남다른 것이 필요했다. 과감한 선택, 사이드 아무로의 변신. 저녁 식사 후
장세진은 주로 마이너리그에 머물며 김현욱 투수 코치의 지도 아래 체력과 몸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구 폼을 사이드암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코치 김현욱은 처음에는 크게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왼손 사이드암 투수는 왼손 상대 1점 승부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원래 선발 투수로 계획되었던 선수가 불펜 1점 승부형으로 전환되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는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세진의 시선은 달랐다. 1군에서 1점 승부라도 던질 수 있다면 충분했다. 그는 절실했다. 포지션은 중요하지 않았다. 선발이든 중간 개투든 마무리든 상관없었다. 단지 1군에서 뛸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그는 과감히 팔을 내렸다. 롤모델과 작별 인사. 장세진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존경한 선수는 크리스 세일이었다. 왼팔에서 나오는 세일의 슬라이더는 그에게 예술과도 같았다. 직접 관찰한 선수 중에서는 시즌 중 방출된 찰리 반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반스는 롯데에서 오래 있진 않았지만 장세진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았다. 외국인 선수들의 훈련 방식, 마운드에서의 자세, 그리고 투구 방법까지 관찰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 놀라운 변화는 148km/h를 넘는 직구였다. 하지만 속도가 부족하다는 걱정도 있었다. 장세진이 오버핸드로 던질 때 최고 구속은 140km 초반대. 프로 무대에서 경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팔을 내린 후 그의 투구 동작과 구속은 약 5km/h 정도 상승했다. 가을 리그에서 최고 구속 148km/h를 기록하며 장세진 자신도 놀랐다. 팔을 내리는 것은 생존 전략이었지만 다행히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그의 구속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버핸드에 비해 사이드암은 팔의 각도가 낮아지면서 힘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81mm 박격포를 들며 단련된 상체 근력도 한몫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장세진 자신이 이 폼에 더 잘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균형 찾기와 끊임없는 노력.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았다. 가을 리그 초반 그의 균형은 흔들렸다. 오버핸드에서 사이드암으로 전환하며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 가을 리그 초반에는 균형이 조금 흔들렸지만 결국 제대로 잡을 수 있었어요. 항상 상체를 고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사이드암 투구는 오버핸드보다 몸의 회전이 많아서 상체가 흔들리면 제어력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장세진은 모든 투구마다 상체를 고정하는 데 집중하며 훈련을 이어갔다. 수천 번의 반복 끝에 투구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팔을 내린 후 고등학교 시절 코치들이 모두 연락을 해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코치들도 장세진이 팔을 내리고 많은 직구를 구사하며 좋은 성과를 내자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옛 스승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다. 가을 리그에서 장세진은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왼손 타자 상대로는 확실히 위력을 발휘했지만 오른손 타자를 상대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 왼손 사이드암 투구는 왼손 타자의 뒤쪽에서 날아오는 것처럼 보여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 이것이 왼손 1점 승부형 투수의 핵심 가치다. 반면 오른손 타자는 상대적으로 공을 잃기 쉽다. 하지만 장세진은 만족하지 않는다. 내년에는 오른손 타자를 상대로도 제 투구를 마음껏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왼손 투수 1점 승부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결심은 분명했다. 오른손 타자에게도 잘 던지겠다는 결심. 그가 이를 해낸다면 1점 승부형이 아닌 정식 불펜 선수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료와의 우정. 롯데에서 장세진은 같은 신인 동기인 조경민, 배인혁과 친하게 지낸다. 강릉 출신인 조경민은 동창 김진욱과 함께 팀 내 단거리 스프린트 능력으로 유명하다. 나는 절대 조경민처럼 달릴 수 없어요.
장거리 달리기는 자신 있지만 단거리는 답이 없네요. 장세진은 혀를 내밀며 웃었지만 표정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주는 동료의 존재는 큰 힘이 된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팀을 향해 나아간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